2026년 3월, 세계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수개월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전면전으로 치닫으면서 세계 경제의 가장 취약한 목줄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 위로 검고 매연 가득한 연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단 며칠 만에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3분의 1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럴당 유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등세를 기록하며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뉴욕부터 런던, 그리고 도쿄의 주식시장은 하루아침에 붉은색 폭락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각국의 에너지 장관들은 핏대를 세우며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어떻게든 자국 산업을 돌리기 위한 남은 원유 물량을 확보하고자 치열하고 짐승 같은 외교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대한민국 서울의 한 정부 종합청사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지하 상황실의 분위기는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형 화면 너머로 전 세계의 혼란과 불길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지만, 그곳에 모인 소수의 경제안보 고위 관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침묵과 기묘할 정도의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무려 80%에 달하는 나라, 자원 빈국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나라, 정상적인 경제 논리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치명상을 입고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어야 할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외신의 수많은 경제 석학들은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침몰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파멸의 위기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반격을 이미 끝마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눈과 귀가 호르무즈 해협에 포탄 떨어지는 소리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한국의 전략가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이 끔찍한 잿빛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봄, 첫 미사일이 중동의 핵심 정유시설을 타격하던 그 끔찍한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웃나라 일본의 거대 상사들은 당장의 현물을 쓸어 담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백지수표를 허공에 던졌고, 중국은 국가 주도의 비상 공급망을 강압적으로 가동하며 아시아 전역의 원유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려 발버둥 쳤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도 곧 기름값이 폭등하고 공장 가동이 멈출 것이라는 시민들의 공포심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중의 공포와 언론의 비관론이 극에 달했던 그 순간에도 세종시와 서울의 은밀한 회의실에서 오고 간 지시사항들은 언론에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공포를 묵인한 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오래전에 짜여진 체스판의 말들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국가의 정상들이 당장 내일 공장을 돌릴 기름을 구하기 위해 전화통을 붙잡고 애원하고 있을 때, 한국의 협상가들은 중동이 아닌 전혀 다른 대륙의 국가들과 맺은 두꺼운 비밀 계약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동정하거나 혹은 조롱하며 그 몰락을 기정사실화하던 바로 그 순간, 이 작고 자원 하나 없는 반도 국가는 세계 경제의 목줄을 거머쥐고 판을 뒤집을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카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세계의 눈을 완벽히 속이고 전쟁이 터지기 수개월 전부터 조용히 실행된 그들의 은밀한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이 모든 거대한 판을 설계한 그림자 속의 인물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2016년의 기적 같은 방어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태생적인 결핍과 그로 인해 뼈에 새겨진 거대한 공포의 기원을 마주해야만 하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화려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이라는 잔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은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 당시 그 끔찍한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중동발 석유 파동이 세상을 덮쳤을 때 거침없이 돌아가던 대한민국의 공장 톱니바퀴들은 비명을 지르며 멈춰섰습니다. 차가운 겨울, 주유소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고 밤거리는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심장 박동이 서서히 부서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그 시절의 기억은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선 국가 존망의 위협이자 씻을 수 없는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모래성처럼 단숨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뼈저린 공포. 그 공포는 이후 대한민국 정책 이반자들의 DNA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세대가 교체되어도 경제부처와 에너지 관련 기관의 가장 깊은 밀실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연구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에너지 안보란 단순한 정책 목표가 아니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수해야만 하는 국가 생존의 유일한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기지를 화강암 안반 지하 깊은 곳에 건설하고 중동 산유국들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공을 들이는 모범적인 수입국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년 엄청난 양의 달러를 지불하며 국가의 혈관에 에너지를 수혈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름을 사서 거대한 탱크에 쟁여두는 것만으로는 결코 안심할 수 없었던 극소수의 전략가들이 한국 정부 내부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동이라는 거대한 화약고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으며 그 폭발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목구멍을 틀어막는 순간 기존의 모든 외교적 노력과 비축유는 모래시계 속의 모래처럼 허무하게 빠져나갈 것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비축유는 시간을 벌어줄 뿐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프라 구축 이면에 철저히 베일에 쌓인 또 다른 생존 방식을 치밀하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암암리에 구축된 이 시스템은 문서상의 공식적인 정부 기관이나 공개적인 국제조약의 형태를 띠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계 각지의 자원 빈국, 아프리카와 남미의 신흥산유국, 그리고 지정학적 소외지대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비상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즉 돈을 주고도 원유를 살 수 없는 최악의 배급 상황이 도래했을 때를 대비하여 돈이 아닌 다른 차원의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의 네트워크를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직조해 나갔던 것입니다. 혈맹이라 불리는 동맹국조차도, 이웃한 경제대국인 일본이나 중국조차도 한국이 이토록 정교한 그림자 공급망을 완성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는 그저 한국을 석유 소비가 많은 아시아의 평범한 수출 공장 국가 중 하나로만 치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의 뼈아픈 상처가 빚어내니 보이지 않는 방패는 2016년 중동의 하늘을 붉게 물들인 전쟁의 먹구름과 함께 마침내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계의 피라 불리는 원유의 흐름이 끊기며 모두가 패닉에 빠져 벼랑 끝으로 내몰리던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는 이 비밀스러운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하기 위한 조용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수십 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이 은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기상천외한 거래를 준비했던 것일까요? 한 국가의 피맺힌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이 무형의 거미줄은 과연 어떻게 세계 경제의 룰을 뒤흔들 첫 번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2026년 3월, 마침내 억눌려 있던 활화산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중동의 짙은 어둠을 찢고 날아오른 수십 발의 미사일이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시설과 송유관을 연달아 타격하는 장면이 전 세계 모든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런던의 금융가부터 도쿄의 거대 상사,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해안가에 자리 잡은 정유 공장들에 이르기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붉은색 비상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라 불리던 호르무즈 해협은 순식간에 화염과 잿빛 연기로 뒤덮인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도 잔혹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루아침에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형적인 숫자를 기록하며 천장을 뚫고 솟구쳤고, 글로벌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피가 낭자한 아수라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공황 상태에 빠진 곳은 중동 원유에 국가 생존을 의존하던 아시아의 산업 국가들이었습니다. 중국의 고위 관료들은 전 세계 현물 시장에 남은 단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싹쓸이하기 위해 무제한의 국가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특사들은 워싱턴과 리야드를 향해 쉴 새 없이 날아가며 자국으로 향하는 유조선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며 외교적 읍소를 거듭했습니다. 당장 몇 주 뒤면 거대한 공장들의 가동을 멈춰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이 아시아 대륙 전체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에너지 부처는 텅 비어가는 비축유 탱크의 수위를 바라보며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절망적인 시나리오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앞다투어 아시아 산업 국가들의 연쇄 부도 사태를 예언하고, 특히 중동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을 첫 번째 희생양으로 지목하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던 그 순간, 정작 한국 정부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단 한 번의 혼선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한국의 금융시장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시민들은 텅 빈 주유소 앞에 길게 줄을 서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는 매일같이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것처럼 보였고, 대외적으로는 원유 수급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자원 빈국의 절박한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중동의 모래사막과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원유 거래소에 쏠려 있을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움직임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협상단이 굳게 닫힌 산유국들의 문을 두드리며 제발 기름을 팔아달라고 애원하던 그 끔찍한 첫 주, 한국의 외교관들과 국영기업의 핵심 임원들은 중동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늦은 밤, 공항의 인적 드문 계류장에서 비행 기록조차 남지 않는 꼬리표 없는 특별기에 조용히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포탄이 떨어지는 페르시아 만도, 세계 권력의 중심지인 서방의 수도도 아니었습니다. 서류 가방 하나만을 손에 쥔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날아오른 한국의 특사들은 지도상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대륙의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산업 기반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이 정체불명의 비행기들은 세계 경제의 패권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반격의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은밀한 목적지를 향해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세계를 철저하게 속인 채 어둠 속을 비행한 이들의 진짜 목적지는 어디였으며, 비행기 트랩을 내려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충격적인 거래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이름 없는 특별기가 낯선 대륙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던 그 시각, 이 모든 비현실적인 작전을 기획한 두 사람의 이름은 철저히 기밀문서의 검은 잉크 아래 가려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중동 현지에서 수십 년간 암약했던 전직 국가 첩보기관의 경제안보 핵심 요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정부 내에서 가장 냉혹하고 치밀하기로 소문난 최고위급 통상교섭가였습니다.
강대국들의 거대한 정보기관들이 이란을 둘러싼 표면적인 평화협정에 취해 축배를 터뜨리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직 정보 요원은 사막 한가운데서 은밀하게 이동하는 군사물자의 비정상적인 흐름과 현지 지하 자금망에서 감지된 미세한 떨림을 추적했습니다. 그것은 곧 거대한 화산이 폭발할 것이라는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전조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1년 전 2025년의 봄에 중동의 전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봉쇄를 예언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훌륭한 두뇌들도 감지하지 못한 잿빛 미래를 서울의 좁은 사무실에 앉은 소수의 분석가들이 완벽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운명을 바꿀 이들의 위대한 통찰은 처음부터 환영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최고위층이 모인 비밀회의에서 이들의 보고서는 그저 과대망상에 빠진 비관론자들의 허무맹랑한 소설 취급을 받았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수십조 원의 국가 예산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유용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미친 짓으로 여겨졌습니다.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관료들은 이들을 거세게 몰아세웠고, 당장 눈앞의 경제지표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예측이 빗나간다면 국가 예산을 낭비한 죄로 두 사람은 모든 명예를 잃고 차가운 감방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만 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의 상식과 관료주의의 거대한 벽 앞에서 두 사람은 물러서는 대신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국가의 명운을 바꿀 가장 위험한 도박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나들며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남미와 아프리카의 신흥 자원 부국들을 향해 거대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단순히 기름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가장 민감한 최첨단 방위산업 기술과 대규모 기반 시설 건설이라는 상대방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조건들을 내밀며 굳게 잠긴 비공개 협상의 문을 억지로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국내의 극심한 반대와 파면의 위협 속에서도 이 두 설계자는 멈추지 않고 체스판의 말들을 전진시켰습니다. 실패하면 매국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성공한다면 그림자 속의 영웅으로 남을 이 잔혹한 승부. 그들이 던진 주사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궤적을 그리며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낯선 대륙의 활주로에 내린 특사들이 그들의 지시대로 마침내 검은 가죽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세계 석유 시장의 권력 지도를 영원히 바꿔버릴 경악스러운 계약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명의 설계자가 벼랑 끝에 몰린 신흥 산유국들의 지도자들을 향해 내민 절대 거절할 수 없었던 그 치명적인 거래 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서명이 새겨지는 순간 세계 경제를 향한 대한민국의 조용한 반격은 어떤 파멸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2026년 4월, 핏빛으로 물든 중동의 모래바람은 마침내 바다 위로 번지며 전 세계를 향한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잇는 좁고 위태로운 바닷길 위로 수십만 톤의 원유를 실은 거대한 초대형 유조선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유령선처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찢는 전투기의 굉음과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폭발음 속에서 검은 황금을 가득 실은 배들은 맹렬하게 불타오르거나 뱃머리를 돌려 필사적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바다 위의 아수라장은 곧바로 글로벌 자본시장의 끔찍한 대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이웃한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와 북해,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의 현물 시장에 남은 찌꺼기 원유조차 독식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웃돈을 기꺼이 지불하며 피 튀기는 쩐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반면 언론의 카메라에 비친 대한민국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무자비한 융단 폭격과 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정유사들은 거대 국가들이 부르는 막대한 호가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유 도입선이 끊길 위기에 처한 한국의 거대 해안 공단들은 숨을 죽였고 항구에 정박해 있어야 할 수많은 유조선들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외신들은 앞다투어 한국 경제의 심장인 석유화학 산업이 길어야 한 달 안에 완전히 얼어붙을 것이라며 가장 먼저 사망 선고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피가 말라가는 이 끔찍한 가뭄 속에서 한국은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침몰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돈싸움에서 밀려나 텅 빈 유조선만 끌어안고 절망의 바다로 가라앉고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의 초대형 선단은 잿빛으로 변한 중동의 바다가 아닌 전혀 다른 낯선 대양을 거침없이 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성이 불타는 호르무즈 해협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한국의 생명줄을 쥔 거대한 배들은 세계의 눈을 완벽하게 속인 채 은밀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길에 휩싸이고 전 세계의 선박들이 혼비백산하여 항로를 이탈하던 그 아비규환의 시간보다 무려 수개월 전, 한국 국적의 거대한 유조선 선장들은 본사로부터 극비리에 암호화된 좌표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관행처럼 향하던 중동의 항구 대신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뚫고 서아프리카의 심해 유전과 남미의 신흥 항구로 기술을 돌리라는 파격적이고도 절대적인 항로 변경 명령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배들이 아수라장이 된 중동 앞바다에서 천문학적인 전쟁 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쩔쩔매며 발이 묶여 있을 때 한국의 선단은 이미 전쟁의 화마가 절대 닿지 않는 지구 반대편의 안전한 바다에서 거대한 탱크에 생명수와도 같은 원유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규칙이 완전히 무너진 이 잔혹한 바다 위에서 한국은 적들의 눈을 완벽하게 가린 채 가장 조용하고 치명적인 기동을 마쳤습니다. 세계의 네로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한국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끊길 날짜를 계산하며 비관적인 보고서를 쓰고 있을 때 만재 흘수선을 훌쩍 넘길 만큼 무거운 원유를 가득 실은 한국의 거대 유조선들은 칠흑 같은 밤바다를 유유히 미끄러지며 이미 태평양을 건너 고국을 향해 뱃고동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미쳐버린 현물 시장의 유가를 자극하지도 전 세계 정보기관의 촘촘한 감시망에 걸리지도 않은 채 어떻게 이 막대한 양의 원유를 독점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낯선 대륙의 항구에서 그들이 원유 대신 지불했던 세상에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될 그 무시무시한 그림자 거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26년 전 세계의 첩보 위성과 금융 레이더망을 완전히 벗어난 채 낯선 대륙의 항구에서 검은 황금을 가득 채운 한국 유조선들의 비밀. 그것은 바로 단 한 푼의 외환도 오가지 않은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웃는 듯한 완벽하고도 거대한 물물교환에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모든 국가가 피말리는 현금 확보 전쟁을 벌일 때 한국은 돈으로 기름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만들 수 있고 동시에 상대방이 가장 절실하게 갈구하는 치명적인 미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미의 깊은 정글과 아프리카의 거친 대지 위에 세워진 신흥 산유국들. 그들은 땅속에 막대한 자원을 품고 있었지만 국가를 지킬 힘과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할 기술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창문 하나 없는 삭막한 밀실에서 오고 간 계약서에는
원유의 가격이나 구매 물량 같은 단순한 숫자들만 적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특사들은 자국을 방어할 무기가 절실했던 그곳의 독재자들과 국가 원수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산 최첨단 전차와 전투기, 그리고 철통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원유를 정제할 최신식 정유 공장과 항만, 전력을 공급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는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국가 재건의 청사진을 통째로 안겨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이 요구한 것은 단 하나. 향후 10년간 전쟁이나 시장의 폭등락과 무관하게 고정된 헐값으로 원유를 독점 공급받는다는 파격적인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어둠 속의 거래는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서방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이 모든 합의는 평범한 방산 수출과 해외 건설 수주라는 겉옷을 입고 발표되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한국이 수출하는 쇳덩어리와 콘크리트가 사실은 중동전쟁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대비한 원유 선결제 영수증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 국제석유거래소의 공식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른바 국가 간의 직접적이고 은밀한 교환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중동의 모래밭에서 불타는 유조선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한국이 쳐놓은 거미줄 같은 새로운 그림자 공급망은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술처럼 확보된 막대한 원유가 아프리카와 남미를 떠나 한국의 해안으로 쉼없이 밀려들면서 멈춰설 위기에 처했던 거대한 공장들은 다시금 뜨거운 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맺어진 어둠의 계약들이 국가의 핏줄을 다시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작전 앞에는 아직 가장 거대한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동의 국지전으로 시작된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마침내 전 세계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봉쇄라는 최악의 파국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세계 경제의 목을 조르는 이 전대미문의 대봉쇄 속에서 한국의 비밀스러운 그림자 네트워크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들만 살아남은 이 잔혹한 진실을 전 세계가 눈치채는 순간 대한민국은 어떤 거대한 폭풍과 마주하게 될까요? 2026년 3월 19일 전 세계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외면하고 싶었던 최악의 악몽이 마침내 현실로 강림했습니다. 이란의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목구멍에 수천 개의 기뢰를 부설하고 모든 민간 상선의 통항을 전면 통제한다는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페르시아만의 핏줄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말 그대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약속이나 한 듯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사망 선고를 일면 머리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호르무즈의 불타는 바다에 가라앉았고 아시아의 수출 엔진은 마침내 심장이 또 섰다는 비통한 분석들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거대한 공장들이 길어야 48시간 안에 가동을 멈출 것이며 전례 없는 국가부도 사태가 도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추모의 기사를 쓰고 있던 바로 그 달의 마지막 날. 한국은행과 관세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지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파멸적인 적자는커녕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경이로운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현실적인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정답은 낯선 대륙에서 불어온 바람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쉴 새 없이 밀려든 검은 황금은 한국의 거대한 해안 정유 공장들을 멈추게 하기는커녕 100%를 넘어선 초과 가동률로 맹렬하게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자 계약을 통해 들여온 막대한 양의 원유는 국내 산업의 수요를 모두 채우고도 남아 거대한 지하 안반 비축 기지를 가득 채우고 위로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먹고 살 기름을 확보한 것을 넘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에너지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자 세상은 단순히 시꺼먼 원유만을 갈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정유 공장들이 기름을 구하지 못해 가동을 멈추면서 자동차를 굴릴 디젤, 하늘을 나는 항공유, 그리고 모든 첨단 산업의 뼈대가 되는 석유화학 제품들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공장과 물류가 멈춰선 강대국들은 그야말로 질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을 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설비를 풀가동하고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한 곳뿐이었습니다. 어제의 비참한 에너지 구걸 국가는 하룻밤 사이에 세계 경제의 명줄을 쥐고 흔드는 무소불위의 에너지 독점 제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의 전력 회사들과 중국의 거대 물류 기업들, 심지어 유럽의 항공사들조차 앞다투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한국의 정제유를 한 방울이라도 더 얻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애원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기름을 비싸게 파는 것을 넘어 한국 정부는 이 압도적인 절대 우위를 무기 삼아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국의 핵심 산업을 옥죄고 부당한 관세를 매기던 강대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 그동안 맺혀있던 불평등한 무역 장벽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새로운 경제 조약에 강제로 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강대국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한국이 내민 굴욕적인 조건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하고도 짜릿한 권력의 맛은 곧 다가올 거대한 재앙을 품은 독배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구원자이자 동시에 시장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포식자가 되어버린 한국을 향해 굶주린 늑대처럼 변해버린 열강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게 얽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초강대국들이 자신들의 목줄을 틀어준 이 작고 오만한 반도 국가를 향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하고 은밀한 군사적, 경제적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과연 새롭게 쓴 왕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대한민국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이 끔찍한 압박 속에서 끝까지 지배자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2026년 5월 서울 중심부의 최고급 호텔 로비들은 전에 없던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을 멸시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세계 경제 대국들의 장관급 특사들이 이제는 초조한 얼굴로 굳게 닫힌 한국 정부 대표단의 방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동의 원유가 끊기고 정제된 연료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자존심 강한 강대국들의 산업 생태계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띄울 항공유가 없어 주요 국제공항이 마비되었고 공장지대로 향해야 할 거대한 화물차들은 기름을 구하지 못해 고속도로 갓길에 방치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국가적 마비 상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는 풍부한 원유를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정유 공장을 100% 가동하고 있는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어제의 철저한 약자가 오늘의 완벽한 지배자로 둔갑하는 국제 외교 무대에 가장 극적이고도 잔혹한 역전극이 펼쳐진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에 막대한 관세를 매기며 수출기를 틀어막았던 국가들은
이제 자신들의 숨통을 틔워줄 소중한 한 방울의 연료를 구하기 위해 백지수표를 내밀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협상가들은 단순히 비싼 값에 기름을 파는 얄팍한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압도적인 절대 우위를 활용해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불공정한 무역의 사슬을 단숨에 끊어내려 했습니다. 한국은 정제유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자국 첨단 제품에 대한 모든 무역 장벽에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강대국들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면서도 당장 내일 멈춰설 국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한국이 내민 백기투항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이 닫힌 문 뒤에서 요구한 것은 단순한 관세 철폐나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치열한 협상 테이블의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지정학적 청구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배터리와 첨단 무기의 핵심 원료인 히토리와 핵심 광물에 대한 강대국들의 독점적 수출 통제를 영구적으로 해제하라는 기상천외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들의 목을 옥죄던 자원 무기화의 족쇄를 역으로 에너지 무기화를 통해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세계 경제의 거대한 권력 서열이 서울의 작은 회의실 안에서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대한 공장이 아니라 글로벌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벼랑 끝에 몰려 무릎을 꿇었던 열강들이 이 끔찍한 굴욕을 그저 순순히 받아들일 리 만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불평등 조약에 서명했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이 맹렬하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거대한 정보기관들은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전면전 상황에서 막대한 원유를 끊임없이 조달하고 있는지 그 짙은 안개 속의 출처를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은밀한 그림자 공급망을 찾아내어 단숨에 절단해버리려는 잔혹한 반격이 수면 아래에서 매섭게 시작된 것입니다. 군사 강대국들은 자국의 거대한 함대와 핵 잠수함들을 한국의 유조선들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낯선 공해상으로 조용히 전진 배치하며 숨막히는 무언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월의 어느 늦은 밤, 한국의 핵심 항만 물류 시스템과 해상통신망을 겨냥한 정체불명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림자 거래를 통해 들어오던 원유 하역 작업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고 칠흑 같은 바다 위에 떠있던 유조선들의 위치 신호가 교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한국의 숨통을 정확히 노리고 어둠 속에서 치명적인 단검을 찌른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려던 대한민국은 이제 분노한 세계의 거대한 포위망 한가운데 갇히고 말았습니다. 굶주리고 다친 맹수들이 연합하여 호시탐탐 한국의 목덜미를 노리는 이 숨막히는 벼랑 끝 대치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세운 이 위태로운 에너지 제국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대국들의 거대한 보복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2026년 하반기, 마침내 핏빛으로 얼룩졌던 중동의 하늘 위로 자욱했던 매연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란과 주변국들 사이에 불안한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던 치명적인 기뢰들이 하나둘 제거되면서 세계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물길이 다시 열리고 유조선들이 조심스럽게 항해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포성이 멈춘 자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낯선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약 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세계 경제 석학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함과 경이로움이 교차하는 충격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지도와 지정학적 권력 구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다시 그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거대 산업 국가들은 이 짧고도 끔찍했던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비틀거렸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도 에너지를 구하지 못해 공장을 멈춰야만 했던 경쟁국들의 제조업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독점적 지위는 돌이킬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반면 전 세계가 피를 흘리며 멈춰선 그 절망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심장박동을 멈추지 않았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독보적인 경제 거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위기 속에서 은밀하게 가동된 어둠의 그림자, 공급망과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기술력은 한국을 단순한 하청제조 국가에서 글로벌 에너지 물류와 정유 산업의 절대적인 지배자로 격상시켰습니다. 땅속에서 단 한 방울의 시커먼 기름도 나지 않는 극단적인 자원 빈국이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 강대국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의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된 기적 같은 현실이 도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예외적인 재난 상황이 끝난 후에도 한국이 거머쥔 막강한 권력은 조금도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정제유를 배급받으며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에 서명해야만 했던 강대국들은 중동의 공급망이 정상화되면 곧바로 예전처럼 자신들이 지배하는 룰이 복구될 것이라 순진하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략가들은 이미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까지 완벽하게 계산해 넣은 거대한 덫을 완성해둔 상태였습니다. 남미의 정글과 아프리카의 거친 대지 위에 세워진 신흥 산유국들과 맺었던 그 비밀 계약은 단기적인 위기, 모면용 현물 거래가 아니라 무려 10년을 보장하는 철통 같은 장기 독점 계약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혼란의 시기 동안 한국은 자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동원해 그곳의 핵심 항만과 거대한 송유관, 올에서는 심지어 에너지 거래를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장악해버렸습니다. 이제 한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새롭게 떠오른 핵심 혈관을 그 누구도 이용할 수 없는 완벽하고도 숨막히는 경제적 종속관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구상의 엄청난 부와 권력이 서울의 심장부로 집중되면서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유례없는 압도적인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의 금융가에는 넘쳐나는 새로운 형태의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국부 펀드들이 조성되었고, 이들은 세계의 알짜 첨단 기업들을 거침없이 집어삼키며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아시아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수출 공장이었던 나라는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의 룰을 직접 세우고 심판하는 제국의 통제탑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한국의 여권을 가진 기업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최고의 귀빈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눈부신 빛의 이면에는 항상 가장 짙고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우는 법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힘의 우위와 자원 통제력은 필연적으로 주변국들의 극심한 견제와 원초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거에는 수천 대의 전차와 핵무기가 세계를 위협했다면 2026년의 세계에서는 한국이 틀어진 에너지 밸브와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 그 어떤 대량 살상 무기보다 끔찍하고 두려운 통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계는 겉으로는 포연을 걷어내고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한국의 이 거대한 독주를 막기 위한 강대국들의 처절하고도 은밀한 연합전선이 조용히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백색 제국들과 아시아의 오래된 맹주들이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절대 지배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어제의 원한을 잊고 어둠 속에서 피 묻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총성도 핏빛 폭발도 없는, 그러나 한 국가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수 있는 잔혹한 경제전쟁의 전운이 다시금 지구본 위로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룩한 이 경이로운 승리와 막대한 부는 영광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기나긴 신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저주의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위대한 승리의 끄트머리에서 세계의 모든 검은 화살이 일제히 서울을 겨누기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이 거대한 경제제국의 멸망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2026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저린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거대한 군사력도, 수백 년간 축적된 서방의 막대한 자본도 핏빛으로 물든 호르무즈 해협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잔혹한 생존 게임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은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자도,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파멸을 가장 먼저 내다본 서늘한 통찰력과 남들이 비웃을 때 묵묵히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았던 처절한 준비성뿐이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반도 국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새로운 제국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뼈아픈 상처를 잊지 않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엮어낸 소수의 전략가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현대 문명의 시스템이 얼마나 얇은 얼음판 위에 세워져 있는지 말입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지고 주유소에는 언제나 기름이 넘쳐나던 평화로운 일상은 지구 반대편의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히는 순간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위태로운 환상이었습니다. 한국의 극적인 승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 세계가 얼마나 취약하고 무자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겉보기에 다시 안정을 되찾은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수들의 새로운 냉전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체스판의 규칙은 영원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이 차지한 이 눈부신 왕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숨통을 쥐었던 한국의 방식에서 끔찍한 공포와 동시에 새로운 지배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총탄이 오가는 물리적인 전쟁보다 자원과 기술의 공급망을 틀어주는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열강들은 두 번 다시 한국과 같은 신흥 권력에게 무릎 꿇지 않기 위해 자신들만의 은밀하고도 잔혹한 공급망 무기화를 무서운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피 흘리는 열전의 시대를 지나 숨막히는 자원 통제의 시대로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들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가장 위험한 전장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르무즈의 잿빛 연기가 완전히 거친 2026년의 겨울. 한국의 진정한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은 중동의 사막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봉쇄를 정확히 예언했던 서울의 그 깊은 지하 상황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다시금 붉은색 비상 램프가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전직 첩보 요원과 통상 교섭가의 책상 위에는 석유 위기 때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고 파멸적인 수치들이 빼곡하게 적힌 새로운 1급 기밀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보망이 미처 감지하지 못한 거대한 단층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핏발선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음 타겟. 이번에 전 세계의 심장을 թ게 할 그 치명적인 무기는
더 이상 검은 액체인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 첨단 문명 전체를 단숨에 원시 시대로 되돌려버릴